강좌가 시작됐습니다. 설명을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해를 잘 했어야 잘한 건데 많이 엉성하죠. 도와 덕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대로 못했는데 음양으로도 설명하는 것도 아직 명확하게 안 했는데 쉬운 비유로 사람들이 양을 해라고 그러고 이건 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음부터 설명하면 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를 음이라고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사물은 다 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음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해라 그러는데 해도 음이에요. 여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을 해를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빛과 열 때문에 그러는데 빛이나 열이나 다 음이에요. 빛과 열이 양인 이유는 없어요. 왜 빛과 열을 양이라고 그래요? 뭐 10관 12지의 병정에 해당해서 이게 빛이든 열이든 어쨌든 이것도 감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음이에요. 여기서 양이라고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태양으로 설명하면서 해를 이용해서 양으로 설명하고자 싶은 것은 밝음이에요. 밝음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밝은 거와 빛은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빛이 곧 밝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떴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세상을 밝게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밝게 보는 거지. 그리고 밝게 봐야 될 게 뭐냐고 또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밝음은 뭘 봐야 되는지 알아야 밝음이 돼요. 그냥 밝다고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빛이 돼요. 우리는 이 정도에서 사고를 끝난다고요. 더 나아가서 밝은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밝은 걸로 넘어가면 또 빛의 밝은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태양을 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태양을 양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요. 많은 지식들을 이 정도에서 끝내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왜 태양을 양이라고 하려는 거냐면 양으로 설명하고 싶어. 양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고민을 안 했다고요. 양으로 말하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밝음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밝은 거예요? 무엇이 밝아요? 태양이 밝다고 얘기하면 동어반복이에요. 태양이 태양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밝은 것이 밝은 거라고요. 장난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나나 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밝음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고요. 이 양으로 뭐냐고요. 보이지 않는 거요. 근데 밝아요. 그거요. 어렵죠? 근데 그거여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양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음이거든요. 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음밖에 감각되지 않는다고요. 그 음 안에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을 뭐라고 할 거냐고.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실체가 돼요. 최영론 두 그럼 결국 이걸 실체라고 하겠죠. 이걸 도라고 그러거나 옛날 사람 그 너머에서는 도라고 그러겠죠. 양이 뭐냐고 묻는 건 도가 뭐냐고 묻는 거와 똑같아요. 넘어가면 네? 지금 저한테 저 보이는 저 자신은 다 음이잖아요. 뭐 피부든 머리든 말하는 소리든 그 무엇이든 다 음이에요. 제 안에 저한테서 보여지는 것 중에 양이 먼저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도가 뭔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와 같아요. 설명하고 있는 것, 들리는 것, 개념, 말, 소리 다 이런 것도 음이에요. 중요한 건 그 음을 이용해서 양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음을 이용해서 음에 양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음에서 양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걸 찾아내는 게 능력이 되잖아요.
네. 사물이 예전이라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럼 뭐 귀신 나오고 저녁에 차가운 막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선생님. 그렇게 그것도 맞는 거죠. 왜 음을 그렇게 얘기하냐면 수축하고 차가워지는 걸 뜻하거든요. 저쪽 세계를 차갑다고 그러고 안 보이는 세계를 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여름에서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죽어가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늙고 죽어가는 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쪽 세계가 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 세계가 더 양이에요. 거기에는 양만 보이거든요. 음은 보이지 않아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쪽 세계에는 아는 만큼 보여줄 거라고요. 그 얘기는 자기가 가진 양만큼 그쪽에서 살 수 있어요. 양이 부족하면 그쪽에서 부족한 삶을 되겠죠. 영역이 적어요. 여기서 말하는 또 말하는 건 이 영역대는 그냥 몸. 이 밝았잖아요. 밝아진다는 건 이 세상을 밝혀놓은 거잖아요. 밝혀놨다는 얘기는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영역 확보예요.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라고요. 몸체계, 제게 말하는 몸체계는 땅 따먹기예요. 땅을 따먹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땅 따먹기는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그들끼리 하는 문제인 거고 정말로 땅을 따먹어야 되는 부분은 내 몸을 얼마나 확장해 나갈지가 된다고요. 근데 그 몸은 밝은 만큼일 거란 말이죠. 보여지는 것은 내 것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보여진 것이 내 것이 되겠어요? 밝혀놓은 거예요. 저승세계는 태양이 없다고 했잖아요. 태양이 없으니까 어두워요? 어둡지 않아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고 해서 이 빛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 빛은 있어요.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간다고요. 그쪽 세계 사람들도 계속 이 상식적인 수준의 밝음만 생각하니까 이게 없어졌을 때 세상에 보이지가 않게 된다고요. 그럼 뭐만 보이겠어요? 이것만 보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몸만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가장 강한 몸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귀신한테는 자식이나 아빠밖에, 엄마, 부모밖에 안 보여요. 우선 보이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만 보이겠죠. 그 사람의 몸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보일 거라고요. 내 몸만 보일 거 아니에요. 내 몸만 보인다고. 내 몸만 보이고 몸 안에서만 활동하고 몸 안만 밝은 거예요. 자기 몸만 밝고 몸만 있는 거고 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 어떤 몸을 만들었냐가 저쪽 세계에서 어떤 몸으로 얼마나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느냐가 된다고요. 만들어 놓은 몸이라는 게 가족밖에 없으면 가족이 있는 곳에서만 활동하겠죠. 안 그래? 그래서 귀신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족 주변에서 얼정되겠죠. 아니면 무덤밖에 없어요. 거기는 자기 몸이 있으니까. 뼈가루가 있으니까 거기는 가는 거고. 그래서 백은 기본적으로 무덤에 있어요. 거기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뼈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화장해도 그것도 매개요. 아까는 매개가 똑같아요. 뼈가루가 있는 곳에 있을 필요는 없는데 뼈가루가 있다는 그것이 내가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 정도는 매개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쪽 세계 살면서 해야 될 게 이 몸 확보예요. 그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없는 세계에서는 그 몸은 사라질 거라고요. 저쪽 세계 넘어가서도 돈 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 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 세계에서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습관대로 살아갈 거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이게 사용하잖아요. 그쪽 세계도 공사해요. 건물 짓고 뭐 하고 다 있어요. 일꾼들이 많아요. 일꾼 많이 필요해요. 이상한 얘기 넘어갔네. 그렇다면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밝음 만드는 거예요. 이 밝으면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밝음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냐는 내가 어떤 몸을 만들고 있냐 되고 그 몸을 말고 있는 어떤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일과 관계없는 돈은 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있다는 거 활동할 거 아니에요. 활동한다는 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이 크려면 몸이 크건 일이 큰 거고 그 도가 도고 도가 정치가 되잖아요. 옛날 원래 도가 정치였잖아요. 그런 정치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 내 몸이 나라 정도 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라 움직임과 나의 움직임이 같아요. 같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잖아요. 내 땅이 나라하고 똑같은데 그 나라 움직임에 내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움직임에 나라가 움직이거나. 그래서 도가 정치가 돼요. 그래서 이 밝음 만들려고 공부하는 거죠. 이게 지식인데, 지식. 쉽게 요즘 시험을 하면 지식이 되잖아요.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가 어떤 것을 내 몸으로 만들었냐가 든다고요. 태국에서 음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같은 맥락이었습니까?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다. 그건 뭘 설명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어디에서 뭐가 나오고 어디에서 뭐가 나온 거를 생각을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굳이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면 이전에 태극이 있었다. 태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뭘 말하는 것이 돼요? 이 음양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음양이라는 것에 태극을 또 집어넣어야 된다는 여기서는 사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습관이잖아. 계속 음양이 얘기했으니까 태극이 있을 거라는 거야. 글쎄요. 있었을까요? 그럼 왜 태극을 얘기했을까요? 옛날에 음양이죠. 음양만 얘기하는 그 개념 만들어진 건 송나라 때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고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뭐라고 통찰이라고 하기도 하고 총합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추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도 습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잖아. 근데 우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우주로 올라가야 될 때 추상을 하게 돼요. 초월 아니면 초극 우하등선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상화되는 건데 추상이라는 게 일종의 그 수학 만드는 것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추상이요. 사물이 있는데 사물을 내 공통점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추상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해서 더 높은 세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하고 추상화 되는 거하고 같은 게인데 그러니까 사물이 6개인데 이잖아요. 6인데 그걸 6이라고 하면 한마디 하는 거다. 한마디. 근데 그거를 설명했잖아. 되게 간결하죠. 좋잖아요. 그게 추상이 되잖아. 숫자가. 그거 상당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으로 얘기하면 사물이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양으로 하면 그냥 퉁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라고. 세상은 1에서 나왔다면서요. 간단하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하나라고 하면 돼요. 세상이라고 말한 순간 이미 세상이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우주라고 했잖아요. 다 설명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추상인데 이렇게 가요. 음양이라고 2개 해놓으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또 하나 만들어라 그래요. 태극.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동어 반복인데 동어 반복도 자꾸 하면 재밌어요. 의미가 달라지는 듯 안 달라지는 듯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합축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고 다예요. 일 그리고 다. 이 개념이요.
세상은 하나이거나 다이거나예요. 이것도 음양이에요. 이게 음이 되고 이게 양이 되잖아요. 다인 건 알 수 있어요. 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그냥 이거 다 음이라고. 근데 이것을 하나로 말했을 때 이 하나가 뭘 말하냐? 참 이게 문제예요. 다는 알겠는데 양은 일을 몰라요. 일은. 이게 말하면 음이하고 양을 얘기했는데 음과 양을 태극이라는 하나의 말로 말하려면 이 공통점 뭔가 추출해내야 되잖아요. 엑기스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보이냐에 따라서 그걸 태극이라고 정의하겠죠. 여기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해서 태극의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찾아낸 그 무엇을 태극이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음양의 공통점 그거 찾아내면 그것을 태극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근거로 삼을 거라고 사람들이 사고는 진행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거꾸로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면서 태극을 먼저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음양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한 것을 사람들이 이 순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사물을 보면서 뭔가 머릿속에서 추출해낸 추상이 있어서 이렇게 그건 경험론이잖아요. 외부를 보고 그 안에서 뭔가 보편적인 그 개념을 추출해내는 거 하고 근데 머리에서 떠오르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사물을 그럴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하고 순서가 뭐가 먼저일 것 같냔 말이죠. 닭이 먼저냐 닭이라 먼저가 똑같아요. 이거 참 애매해요. 칸트는 내가 덮어 씌운다 그랬던가? 내가 세상을 덮어 씌우고 있나? 세상이 나한테 그거라고 강요하고 있나?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경험이 내 지식을 만들고 있는지 내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거냐고. 이건 서양식의 얘기인 거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관계없냐면 우리는 그 사물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고 관점이 달라요. 접근법이 달라.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내 몸의 일부와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목적이 달라서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양식 말에 우리도 대답할 수 없어요. 외부가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 내가 나가는지 외부가 나한테 오는지 우리는 다 같은데? 다일 것 같은데? 라고 말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네가 된 다음에 뭘 할 건데 이렇게 우리는 접근에 들어가요. 네가 성취한 게 뭔데 그렇게 그거요. 그건 좋은데 네 주장은 그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로 인해서 네가 성취된 게 뭔 건데 그리고 그 성취해서 무엇을 할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접근에 들어간다고요. 접근법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 중국이라고 하지만 이쪽 보고 인신론 없다고 하잖아요. 인신론. 인신론이 없는 거 맞아요.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하는 거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건데 방향이 다른 거죠. 인식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사물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안다는 게 소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소유한다는 게 자기의 땅 따먹기라고요. 영역 확보해가고 싶은 욕망이라고요. 자기 확장이요. 자기 확장, 자기 성장. 자기 확장과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인식한다고. 인식이 먹어치우는 거라고요. 머리로 먹어치우는 거잖아요. 불교에 나오잖아요. 다 이거 먹는 거예요. 불교적 말하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생각도 먹는 거고 인사한 모든 건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라고요. 먹을 식자가 알식자, 식이잖아요. 다 음식이든지 지식이든지 식이에요.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 쪽은 간단한데 이렇게. 서양인들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수련이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련으로 세상을 먹어요. 먹어치워 간다고요. 이게 확보해 간다고. 더 어려운 말로 도가에서는 허공 분쇄라고 그래요. 허공을 부수어 간다고 그래요. 씹어먹는 건지. 확실하게. 씹어먹는 거죠. 주역에도 나오죠. 서합. 씹어먹어야지. 그게 먹어가는 게 인식하는 거라고. 설명하다 꼭 시작을 까먹는단 말이지. 아, 태글. 이것도
이걸 먹기 위해서 만드는 이게 아니라 결국 내가 경험해서 내가 머리에 개념 만들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뭐가 먼저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까는 알고서 세상을 덮어 씌울 거라고 이렇게 일부에서는 아까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것이 먼저냐고 설명하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론이 먼저일 수 있어요. 우주가 먼저잖아요. 우주가 먼저인다면 내가 나왔으니까 이 우주가 나한테 지식을 강요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부가 나한테 강요해 들어올 거라고요. 이거 하라, 이러하다고. 그러니까 계속 추우면 춥다는 걸 내가 인식하잖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외부가 먼저잖아요. 아까 일부하고 일부하고 틀린 게 돼버리네. 아까 그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나요? 그 도하고 덕에서 순서를 봤을 때 저는 도가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면 양과 운매 사이 관계에서도 양이 먼저고 운이 다음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방금 얘기한 거 똑같아요. 음이 먼저인지 양이 먼저인지 도가 먼저인지 덕이 먼저인지는 방금 얘기한 것대로 경험이 먼저인지 내 합리가 먼저인지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데 방금 전에 결론은 우주가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덕이 먼저예요. 이 세상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의미는 이렇게 있을 거라고 하면서 도를 만들죠. 도로서 덮어 씌운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막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도를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념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이념에 아니면 어떤 지식에 이 세상을 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뭐 그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이냐고 말하는 게 꼭 이제 그것도 있어요. 서양 영향 받아가지고 생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진실이 뭐냐고. 그러니까 진리 추구요. 과학이든 철학이든 진리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관심 없어요. 진리가 뭔지는. 왜 진리가 먼저 관심 없냐면 방금 얘기한 것 똑같아요. 양이 먼저냐 음이 먼저냐. 그러니까 도가 먼저냐 덕이 먼저냐. 그게 진실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이 뭐냐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네가 뭘 성취했냐고요. 그로 인해서 뭘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 질문은 그거라고요. 뭘 성취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게 중요한데 그거 가지고 진실이 뭐냐고 물으면 진실이 나한테 뭐가 되는데 이렇게 되물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이득이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묻는다고요. 나의 어떤 수단이냐고요. 진리가. 결국 서양이나 다른 사람도 결국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진리에 관심 있고 진실에 관심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진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수단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단화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고요. 지식 추구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한 지식 추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추구 자체가 이미 개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을 그런 진리나 다른 말로 현혹시키지 말라고죠. 눈 가리고 앙인 건데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양인들 정말로 진리나 진실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지식, 과학 이런 거 보면 정말로 그것이 사실일 것처럼 보이거나 사실일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으로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라고. 세상이 정말 어떠한 모습인지는 그들 말대로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도 난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정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 성취해내냐가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할지가 중요해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서양은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내 살아가는 방식도 있다는 거 인정해 달라고요. 그게 지금 조금씩 되는 것 같으니까 그나마 좋은 세상으로 되어가겠죠. 한때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세상의 진리는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종교가 똑같아요. 신이 하나라고 말하는 게 진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고,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너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대로 네가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넌 진리가 아닌 게 돼요. 쉽게 넌 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하나를 주장한다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돼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가 먼저냐 덕이 먼저냐고 주장하면 뭐가 먼저냐고 이렇게 관심이 있어진다는 얘기가 결국 이 태극이 먼저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먼저일 거라는 거. 하나로 수렴되는 사람이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폭력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와 아닌 것들 둘이 돼버리면 폭력을 써요. 양이 음을 이기거나 음이 양이 이기거나 둘 중에 이 승부에 관심이 있어진다고요. 벌써 두 개가 생겨버리면. 사고라는 게 좀 무서워요. 무슨 생각하는지가.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뭐가 먼저냐고 질문하는 사람은 폭력성이 있어요. 폭력이라 하면 이상한데 줄 세우게 해야 돼요. 일종의 이게 좀 완화된 표현으로 줄 세우게. 이게 선 쪽으로 갔냐 악 쪽으로 갔냐 이 줄을 세울 거라고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저게 윤리에 맞냐 윤리에 어긋나냐, 법에 맞냐 법에 어긋나냐, 이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상당히 싫어하거나 내가 행동하지 않고 최소한 나는 아니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요. 하나의 진리에 의해서 내 사고가 줄 세워져요. 이미 갈라져요. 홍해 가르듯이 딱 갈라요. 걔네들은 항상 가르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뭐도 가르고 다 갈라요. 성격이 다르요.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들은 주몽은 물 위를 걸어가지 가르진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설명하다 이제 잊어먹었어. 더 설명할 거 있을까요? 또 혹시 설명하다 빼먹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뭘 빼먹었는지 까먹었네. 무화를 해야 되는 건 언제? 무화요? 무화를 해야 되는 게 언제인지 계속 지금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나? 무화를 해야 되는 주체성에 대한 설명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몸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무화를 언제 해야 되는지 아니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일 텐데 오늘 강의에서는 왜 무화여야 하냐고요. 밖으로 나가기를. 아니요. 지금 설명하는 맥락으로 말하면 그것도 방법론이라고요.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에 의해서 무화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무화라고 설명해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 무화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왜 가르쳐야 되냐면 내가 없다는 게 단순히 날 없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다음을 효과를 바라는 게 아까 얘기를 말하면 내가 여기 있고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나의 일부일 거라고요.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그 편견이요. 편협, 협소함이요. 관점, 지식의 협소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화를 가르친다고요. 널 먼저 내려놓으면 네 욕망을 내려놓으면 타인이 보인다고요. 네? 외부가 안 보이는 거는 내가 뭘 하고 싶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감정이 있어서 외부가 안 보인다고요. 아니, 그게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만 볼 거라고요. 내 감정대로만 보니까 네 감정을 내려놓으면
외부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감정이 없으면 외부가 보일 것 같아요? 처음엔 안 보여요. 그게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은 얘기하는 지금 시대는 경제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만 이 세상에 보여요. 여기에 맞는 것만 보이도록 우리는 교육받아왔고 이렇게 사고체계를 만들었어요. 생리적으로 하면 머리에 있는 시냅스를 이걸 위한 방법으로만 이게 회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니까 희노애락처럼 그렇게 몸 안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욕망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 경제활동은 감정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요. 이 판단 기준이에요. 감정이라고 해서 꼭 그 욕구만 그 감정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단하게 만드는 그것을 감정이라 한다고요. 여기에만 맞게만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여기에 맞는 감정 회로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쓰지 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뭘 써야 돼요?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사물을 봐야 되냐고요. 저게 돈 되냐, 돈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저걸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만 사물을 판단하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사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걸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차 한잔 마시는데 차 그냥 마셔져요? 사야 돼요. 벌써 경제적인 그게 들어가야 사야 돼요. 그러면 사려고 가면 뭐가 되냐면 더 좋은 거 사야 돼요. 계속 경제적으로 우리는 더 좋은 거, 남이 뭘 쓰냐를 또 보긴 하는데 뭘 먹는지 그것도 이제 돈을 기준으로 인해서 서로의 지위를 따져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이렇게 뭘 사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경제적인 방법으로만 그런 식으로만 사고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하지 말았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물을 보게 될 거냐고요. 돈을 배제하면 경제적인 경제 원리 경제 체계로 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사물을 어떤 식으로 보게 될 거냐고요. 그게 무아예요. 무아. 지금 해야 될 무아는 그거예요. 이 무아를 이걸 끊어놓을 수 있을 때 이 무아가 한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물이 다시 책에 세워서 다시 봐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할 거라고요. 그걸 해낼 수 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저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관점, 여러 가지로 사물을 보는 그 시야가 생길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만 사물을 보게 되는데 내가 보는 사물이 있을 거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통찰이잖아. 여러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엮었냐는 거야. 그 맥락인 거고 그 맥락을 찾는 거야. 그래서 무아를 처음 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부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관념 체계가 있을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좀 쉽게 설명해서 이러한 거고 이걸 내려놓는 게 무아라. 그냥 자기 자아를 죽여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아는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고.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럼 죽어야죠. 사람을 죽이는 수련이 어디 있어요? 공부가. 그런 건 없어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아로 인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못 알아내면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죠. 무아 그러니까 무아는 좋은데 무아가 뭐냐고요. 아무도 알 수 없으면 그건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의 의도를 몰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쉬워요? 아니요, 어렵나? 어쩌면 무아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스스로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 네. 그거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또 얘기지만 중요한 건 그래요.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라도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데 뭐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걸 나쁘다고 해요. 차라리 이렇게만 오직 이렇게만 보잖아요. 이거 아니면 또 있겠지만 그 몇 개, 그러니까 이렇게만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거 외에 더 거창한 방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난 대단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것만 그렇게만 보고 있으면 무엇으로만 뭐 도라고 할게요. 도로만 보면 좋은 거냐?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도가 아니라고. 이런 게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고창하고 형이상학적이고 좋아 보여도 그것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공부 잘못한 거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가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수요.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만 보는 이 만자가 없다고요. 어떻게든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줄기세포 이전에 무슨 세포죠? 어미세포를 뭐라고 그래요? 뭐든지 분화될 수 있는 그 이전 세포예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되는 게 이게 순수에 해당하는 게 그거라고요. 점점 아까 말했는데 음양에서 태구로 넘어가고 태구에서 무구로 넘어가는 게 순수해지는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음양이 아니어야 음양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태극이어야 양이 되든 음이 되든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이 수도의 목적인 거라고요. 어떤 뭘 볼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아니면 거창한 관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순수함을 뜻해요. 무극을 뜻하고요. 이거 중요한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뭘 알고 있냐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맞는지 뭐가 진실인지 사실인지 진리인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저 때는 저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어떤 것이 진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느냐를 보는 거지. 어떤 효과를 위해서 뭘 쓰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도구가 돼요. 내 삶이 도구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보살이에요. 윤회가 있다면 윤회가 여러 윤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윤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의 삶에서 죽기 살기인데 너무 힘들고 이 하나의 삶에서 이게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0년이든 어차피 한 생이에요. 보살 입장에서는 많은 생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런 그냥 넘어가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의 도구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 보살이라고요. 순수해진 거잖아요. 어떤 삶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철학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좋은 철학을 배운 사람이 되는 거나 좋은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도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지식이든 어떤 삶이든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처음에야 계제 올리거나 수련하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계제는 주어질 테니까 먼저 목적 뜻부터 정하라고요. 어떤 삶을 살 거냐를 정해야 되는 거지 어떤 계제를 가질지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원하면 계제는 주어진다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라고요.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그건 요즘에 자꾸 쓰는 거고요. 옛날에는 도 닦는 거예요. 도인되라고요. 그 얘기는 순수해진 사람 되라고요. 어떤 삶이든 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의머리가 없고 인과응보가 안 되고 이런 업이 없어야 되잖아요. 업이 없어야. 내가 어떤 업을 만들면 그 다음 생에도 그 업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윤회를 끊는 거예요. 윤회를 끊는다는 게 안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태어나려고, 윤회 끊어내려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낚시질을 하죠. 이렇게 하면 윤회 끊을 수 있다고. 그건 낚시질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무화 낚시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는 아이 떡 주는 거예요. 우선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게 불경에 있잖아요. 우선 울음 그치게 하기 위해서 떡 주잖아요. 근데 다음에 넘어가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속은 거예요. 윤회 끊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윤회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계속 윤회하라는 거예요. 윤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하라고. 그 얘기가 떠밀진 않겠지만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내 못하겠는데 해야 되지 않겠네 이거예요. 그게 웃기거든요. 그게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순수는 무서워요. 그래서 순수해져서 내가 모든 것에서 정말 잡스러운 게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을 넘어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썼는데 순수한 게 뭐냐면 제일 더러운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제일 복잡한 거예요. 제일 잡스러운 거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저것 다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들을 넓히는 것도 그거의 하나인가요? 네. 그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 주장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 옳다는 거나 만약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계속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야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거나 알게 되거나 알 수 있게 되거나 그래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첫째는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안 하는 거야. 무조건 안 하면 참으면 돼버리는데 이건 참으면 안 돼요. 또 참으면 배탈 나요. 분명히 속에서는 막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억누르면 탈나요. 아파요. 스트레스 쌓이고 두통 생기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거짓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안 되게 돼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얘기에 귀 기울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감정이 안 일어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속 더럽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요. 그래서 참거나 참는데 참으면서도 탈 안 나게 참는 게 요령이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갈등이 안 생기길 바랄지 모르지만 갈등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안 생길 수 없어요. 생겨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보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윤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 업을 끊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냐? 그게 아니라 다른 업이라서 그래요. 업이 없는 게 아니라 업이 있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업을 업이 없는 게 아니라 업을 소멸시킨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추출한 거예요. 추상이 된 거예요. 많은 사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있죠. 여러 윤회를 살았으면 여러 업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남들보다 더 더럽고 누적되고 강인하고 한스러운 응어리가 많이 쌓인 업이 있다고요. 근데 이들이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초월된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 업을 응어리를 풀어내게 만드는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또 아까와 다르게 얘기하면 태극을 만들어서 그래요. 아까 태극 비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굉장히 건데 이건 이 많은 업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이가 보살은 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태극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많은 업을 이어도 그래도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도잖아요. 그게 태극이 되고 무기 되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면 탈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걸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걸 내 뼛속 깊이, 그러니까 무의식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뜻을 만들어 놓으면, 의지죠. 그거 의지라고 한 건데 그게 있으면 된다고요.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든 걸 견디는 상의 논리가 있다는 거야. 논리도 말하면 그래요. 그게 태극이에요. 상의 논리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때는 윤회를 넘을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번뇌에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낚시한다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근데 이 낚시에서 걸려서 어떻게 되냐면 못 나와. 또 웃기는 게 이게 낚시한다는 것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해요. 분명히 또 썼어요. 분명히 거기에 방편이라고. 지금 들으면 상당히 뭔가 그럴듯하게 설명했죠. 방편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방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해요. 또 다 설명해줘요. 얘기 안 하면 거짓말쟁이 될 테니까 해놨다 이거죠. 제가 잘 써먹는 거. 말은 다 해놨잖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방편이었다고요. 윤회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열반에 들어갈 수 있고 해탈되고 잡념 없고 갈등 없고 번뇌 없고 뭐 없고 그렇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낚시였는데 낚시였다고 낚시라고 설명하잖아요. 방편이라고 낚시였다고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 설명하는 게 그 다음 게 있어서 그래.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탈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건 그걸 해탈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해탈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해탈은 감정적인 해탈이에요. 감정의 평안을 원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식의 그건 아니라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지식인 거고 정말로 한 단계 넘어가면 상위로 넘어가면 감정의 평안함이 중요하냐 이게 되죠. 네 사는 목적이 네 감정 하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냐 이렇게 나와요. 너 하나 편하려고 그 고생하냐고. 아니잖아요.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몸이 여러 분산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나이거나 나 아니거나요. 내 가족도 내 몸의 일부잖아요. 세포가 서로 융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미 우리들은 여기에서 몇 시간 있었는데 이미 세포가 섞였어요. 이렇게 설명하죠. 섞이는 거요. 물리적으로 설명해요. 이미 섞였다고. 이미 이게 지식은 다 알아내고 있어요.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몸을 이루고 있다고요. 이것만 몸이 아니라. 그런데 너 하나 행복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자기 자신의 일부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태어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주면 안 할 거니까. 질문. 이제 혼자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네요. 삶의 목적이요? 초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서원을 정하라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좋은 걸 좀 더 목적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넘어가면 목적을 정하는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목적을 정하는 건 처음인 거고 그 다음은 네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 보고 거기에 따라 목적을 정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또 항상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저도 그렇게 물었고 뭘 원해서 공부하고 뭘 원해서 이러고 있냐고 하는 거고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건 네가 원하는 건데 이제 세상이 원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세상이 뭘 원하는지 봐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돼요. 너한테 관심 없다고. 좀 잔인하긴 한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상승된 사람한테만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항상 반만 설명하는 거죠. 반만. 옛날 사람은 그래 항상 한쪽만 얘기해요. 다른 쪽은 알아서 가거나 말거나. 공자가 그랬잖아요. 내 목청이 중에 한쪽만 들어주잖아요. 다른 쪽은 알아서. 그러니까 다 설명하지 않아요. 공자는 많이 짠 거죠. 저는 반이라고 했는데 4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반까지는 설명해요. 반. 질문.
없어요? 없으면 진도 나가야 되는데. (103페이지를) 알아? 10분 남았는데 진도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뭐 맥락이 끊기니까 진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자기 무아가 되면 주위에 내 몸에 생각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도 우선순위나 이런 게 있나요? 우선순위는 아까 말한 대로 얼마나, 그러니까 몸도 그렇게 얘기하면 정도 차이를 설명해야 돼요. 그 아까 수직적, 수평적 공간 얘기하고 또 똑같은 건데 임계점이요. 임계점이 다 달라요. 몸마다. 그건 또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신경도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얼굴 또 머리에서 멀수록 신경이 둔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것이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둔하고 덜 둔하고가 있어요. 혹시 그게 전이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그걸 전이라고 해요. 왜 같은 말이야 또 반복되지?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 몸이라고 하면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 이게 전이라고 그러는데 전이라고 말하는 게 개체 둘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는 걸 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이 말도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냥 그런 거고 원래는 이거잖아요. 내 몸에 몸 일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전이가 아니에요. 신경 연결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이니까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예?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막혀요.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시각을 기준으로 사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시각을 벗어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하는데 이렇다고요. 이걸 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부분은 쉽게 몸 감지되는데 어떤 건 감지가 안 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임계점의 차이. 근데 임계점의 차이 만드는 이유가 내 관심도예요. 얼마나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냐고요. 근데 관심을 억지로 유발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도 업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에 관심 갖게 되는 업을 만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냐면 그래서 바꿀 수 있다고요. 이 업이 있어서 내가 이 성격이 되면 다른 업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업 만들어지는 게 오랜 세월 쌓인 그 행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요. 업이라고 해서 나쁘거나 고착화된 게 아니라 이 사람 고착화되지 않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변해가요. 그 업도 변해가요. 그러니까 내 업을 보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주로 전이 되는지를 보고 그 전이를 시키고 있는 내 성격이 되는 거고 그 성격이 된 것이 내 업이란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업의 성격이 보이잖아요. 업의 특징이. 그러면 그 업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방법,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생각하다가 잊어먹었다. 이건 공간적인 설명이잖아요. 또 시간적인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거나 그 전이 되어 오는 게 내 성격이나 그것이 아닌데 전이 되어 오는 것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닥쳐온다고 해야 되나? 시간적으로 닥쳐오는 시간, 이게 동그라미가 공간적으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설명도 돼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시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아니면 과거 그것이 나한테 다가와요. 이것도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좀 더 강하게 전이되어 와요. 이거 내가 앞으로 닥쳐야 될, 봐야 될, 겪어야 될 그 사건에 의해서 전이되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성격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것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인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닥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두 가지 정도가 우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것이 닥쳐왔는데 애매모호하다는 하면 시간적인 거예요. 대개가 뭔가 느꼈는데 뭔가 떠올랐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아서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파악이 되거나 이거 뭐 때문일까를 알게 된 거는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 일어나거나 공간적인 그 어떤 곳에 있는 전이가 대개는 의미를 알게 되게 돼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왜 시간이 미래에 해당한 것을 의미를 알 수가 없는지. 분명히 누군가가 또 사람일 텐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보내는 무언가인데 시간이 미래적인 것은 이 사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누군지. 그게 참 시간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식 없이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로 통닭을 먹어야 될 때는 뭐 그런 소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건 딴 사람의 마음이 전해되어 오는 것일 수 있겠죠. 누군가의 생각이나 같이 먹고 싶은 있거나. 근데 아는 사람이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저 아니에요. 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그게 확인되는 거와 확인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미래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도 확인이 되면 좋은데 확인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 시간대에 만약에 지금 TV에서 뭔가 어떤 그것 방송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확인을 내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원리상으로 이런 게 있다고요. 내 주변에 또 시공간적으로 근처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진짜요. 이게 거의 대부분은 그거 다 빼내면 내 생각이 뭐가 있을까 애매해요. 거의 없거나 말 그대로 그냥 그 상태면 내가 내 생각만 있었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멍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더 많다는 얘기는 외부 사물이나 주변의 시공간적인 영향에 들받고 있거나 끊어놓고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뭔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뭔가 격발시키고 있는 건데 그 격발은 대개가 외부에서 오고 있어요. 그 외부에서 외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몸에서 다른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한테 오고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면 딱히 할 게 없는데 이 의식도 머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생각한다고. 다 의식이에요. 이것도 이곳에서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서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뇌는 평소에도 별 생각 없을 수 있어요. 살아있기 위해서 각성되어 있는 거 그 정도 외에는 별 생각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목적 판단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판단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대개는 멍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생각 없는 건 날 격발시키는 것이 주변에 없다는 뜻인데 그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나? 다르게 설명해 줄까요? 그 얘기는 아까 왜 2주 동안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책을 보거나 뭐 열심히 뭐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2주 후잖아요. 2주 후예요. 2주 후에 다가올 거예요. 이 영역 어딘가에 분명히 있겠죠. 이 시간적인 2주 후라고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있으니까 이미 할 거잖아요. 이미 정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는 이 모든 많은 것들이 이 몸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이상이 세팅이 돼요. 이 2주 후에 강의할게. 그러니까 생각을 여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예요. 여기서 2주 동안의 간격 내에서 이렇게 하면 애매해져. 또 왜 애매하냐면
생각을 했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타이틀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래야 생각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오는 사람들의 멤버 구성 질문 를 비롯해서 상황 자체 이 3시간의 상황 그 자체가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 머릿속에서 벌어진 것이 아닌 생각이라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어렵죠? 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몸에 대한 이해해요. 몸이 이게 몸이 아니라는 얘기는 익히도 해야 돼요. 생각을 이 뇌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다 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다 이 부분들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별건 아니에요. 다 사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냐면 그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이라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왜 진짜냐면 사람이 운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게 이 얘기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살 것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이끌고 있다고요. 내가. 네? 저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기서 강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 하는 질문과 똑같이 이 시간 이곳에서 이게 강의를 누군가 한다 했을 때 저한테 오는 질문과 이 사람한테 오는 질문은 다른데 저한테 오는 질문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은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한테도 분명히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건 이분의 생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짜고 치고 있다고요. 질문하기, 대답하기 이게 이미 짜 있다고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그러면 둘 다 바보인 거고 저처럼 저는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똑똑하다고 하는 거고 이걸 생각했다고 이렇게. 이걸 아니까 2주 동안 이걸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걸 이용하잖아요. 저는 이걸 이용하고 있고 이걸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으면서도 쓰지는 못해요. 그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몸을 저처럼 몸체계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고 있어야 된다고요. 쓰고 있거나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고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가짜가 돼요. 아까 말한 원리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거라고요. 그래서 계제 까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행동되지 않는 거예요. 지행일치 말은 쉬운데 어디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아는 것에 따라 아는 만큼 행동한 것이냐는 이 부분은 또 애매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 또 얘기지만 이론과 현실이요. 이론, 현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차이가 있는 만큼 멍청한 거라고 했잖아요.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엄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직계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남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고. 저는 이걸 알고 있을 뿐더러 이걸 쓰고 있다고요. 그게 다르다고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은 임의대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 없다고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별 생각 없어요. 외부에 의해서 외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나의 몸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몸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몸 떨어뜨려져 있는 몸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움직이죠. 내가 움직이기 싫어도 외부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제가 질문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질문자의 몸을 제가 건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질문하라고. 그렇게 된다고요. 난 생각하기 싫은데 생각이 일어나요. 왜냐면 내 주변이 또 내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누군가 건드리고 있으니까. 유기적이잖아요. 막 서로가 일종의 이상한 괴물 같아요. 몸이 막 퍼져 있고 누군가 자꾸 주니까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주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체라는 게 의식, 의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게 의식이 아니라 통제나 제어의 개념도 이렇게 바꾸라고요. 저처럼 통제하라고요. 이것도 통제잖아요. 통제나 제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어해요. 제어하는데 좀 광범위하게 제어한다고. 시공간 중에 좀 넓게 제어하는 거예요. 팔다리 어깨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만 제어한다고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다양한 것들도 내 임의대로 제어한다고요. 그러면 임의대로 제어한다는 것이 기준이 또 틀려요. 제어인데 내가 원하는 질문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어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긍정 부정 다 해요. 정말 듣기 싫은 질문, 원치 않는 질문을 오게 하는 것도 내가 한 거예요. 왜요? 왜 날 위해서 하는 건데 나한테 좋은 것만 오게 하지 않냐고요. 그거요. 그건 이 몸 자체가 아까 연기처럼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내 몸이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다 내 몸이에요. 왜 나쁜 거는 내 몸이 아닐 거 생각해요. 지금 내 뱃속에 똥 들었는데 아니에요? 자기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 거고 상관없는데 나가자마자 저건 아닌 거라고 자기하고 분리하고 나쁜 거라고 악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인간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더럽든 깨끗하든 좋든 나쁘든 내 거는 그냥 내 거인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제어나 그 통제를 잘못 오해할 거라고요. 오늘 여기까지.